합의가 안 될 경우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드라인까지 건드렸습니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석유 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의 핵심 기반인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석유 시설도 타격하겠다며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을 불모지로 만들겠다며 협상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일각에선 전력이 부족해 암흑에 빠져있는 쿠바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타격 가능한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로는 하르그 섬과 남서부에 위치한 대형 유전 등이 거론됩니다. 이란은 자국 석유 시설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시설이 공격받으면 중동의 미국 협력 석유 시설에 보복 공격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모두가 주목했던 트럼프 대통령 연설 동안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공습을 강행했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란의 군사시설과 주요 도시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날카로운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이란이 쏘아보낸 미사일은 공중에서 요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열리기 직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89번째 공격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바레인 내 미군 거주지와 쿠웨이트의 미군 핵이 편대까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도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화염 속에서 무언가 지속적으로 폭발합니다. 검붉은 연기는 모래산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이스파한의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내 군사 기반 시설에 400차례 넘는 폭격을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곳의 무기 생산 시설을 집중 타격했는데 첨단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의 환전소 2곳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어제까지 12,3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이란 선박 155척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해군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의 사진을 공개하며 3,500여 명의 해병대원이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걸까요? 미군이 이란 하늘에 이른바 홍멧돼지로 불리는 공격기를 2배 이상 늘려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상작전을 지원할 걸로 보이는데 호르무즈에 출현하는 이란의 고속정들을 파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걸로 전해집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A-10 공격기가 저공 비행으로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기지에 30mm 로켓포를 쏟아붓습니다. 탱크킬러라는 별명답게 잠깐의 공격으로도 기지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A-10 공격기가 추가로 중간 기착지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기존의 12대에 총 18대가 추가로 중동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50년 전 실전 배치된 노후 기종으로 이미 퇴역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맹활약하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가 오히려 드론 시대에 최적화한 대응 무기란 겁니다. 미사일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드론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8톤이나 되는 엄청난 폭장량과 장시간 저속 비행이 가능한 능력은 호르무즈 해협에 출현하는 이란 소형 고속정의 천적으로 손꼽힙니다. The A-10 Warthog is now in the fight across the southern flank and is hunting and killing fast attack watercraft in the Straits of Hormuz. 스텔스 기능이 없는 구식 공격기가 추가 배치됐다는 건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된 증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2일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과 함께 또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군은 중동 지역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But you never know with Iran because we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we always have to blow them up. They're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But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re you considering still putting boots on the ground, and would you do that without going to I Congress?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though because of, the power. 네, 중동 지역에 미군 부대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 아마 지상전에 대비한 인력들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뭐 특수부대들, 네이비실도 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부대는 어디냐면 30일 해병 원정대거든요. 30일 해병 원정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일한 상시 전방 배치 원정군입니다. 미군에서도. 그다음에 그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대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한반도로 와야 되는 그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30일 해병 원정대인데 네. 이 해병 원정대를 지금 중동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만 보낸 게 아니라 제11 해병 원정대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82 공수 이것도 아주 신속 기동대거든요. 이런 병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 병력 가지고 이란이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네. 이렇게 넓은 그 면적을 가진 이란하고 그 지상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어느 쪽으로 튈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공세도 연일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대규모 탄약고, 군사시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공습을 한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찍힌 거다 보니까 저렇게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거대한 연기와 폭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별 설명 없이 영상 하나를 올렸던데 이게 네. 바로 이스타한의 탄약고를 타격하는 영상이었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면서 48시간 시간을 줬었고 이후에 5일, 그다음에 열흘. 이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이란의 발전 시설을 타격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예를 한 겁니다. 발전 시설 타격을 유예한 것이지 다른 군사 목표에 대한 타격을 휴전하겠다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열흘이라고 한 시간은 4월 6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미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13,000개의 군사표적을 타격을 했는데 아직도 남은 게 한 3,000개 된다. 아마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타격을 할 때 사용이 됐던 게 약 907km의 벙커버스터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종호 총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탄약고를 타격하는 영상을 올린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파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감춰놓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이스파한의 지하시설에 과거에 그 파란색 그 통을 가지고 트럭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도 식별됐기 때문에 아마 농축 우라늄에 있을 만한 지하시설을 벙커버스로 타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농축 우라늄을 겨냥한 공격이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미군의 공격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만
지난달 28일에 이란 전쟁이 처음 시작되던 날 미국 측이 사용했다는 무기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아마 사용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큼지막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예. 이게 이날 미국이 쏘아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무기가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8일이면 전쟁이 개시된 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해왔던 것이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는데 예.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사돼서 한 발씩만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PRSM, 이걸 프리즘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거는 거리가 늘어났어요. 거리가 한 500km로 사거리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PRSM이라는 게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서 이 탄두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소형 이 텅스텐 알갱이 자탄두가 떨어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목되는 건 뭐냐면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전장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란 남부의 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과연 오발이냐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뭐 토마호크 미사일 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쐈던 게 바로 이 프리즘 미사일이었나 네, 보네요. 같이 쏜 것 같습니다. 같이 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작전을 펼 때 마두로 대통령 체포했을 때 썼던 무기를 또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첨단 비밀병기로 알려져 있는 디스컴버뷸레이터, 발음도 어렵네요. 사람의 몸에 수분을 흔들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전파 무기인 것 같습니다. 신종호 총장님, 대체 어떤 무기인 건가요, 이건? 이런 무기체는 과거 이제 걸프전 때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원과 민간인이 혼재된 곳에서 그 비살상 무기체계죠. 따지면은 마두로 체포 작전에도 사용된 걸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뭐 우라늄 탈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민간인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예 정규전으로 그냥 무력으로 뭐 화기로 진압하겠죠.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는 보통 보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전투원과 민간이 혼재된 지역에서 최대한 민간인의 사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좀 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라늄 탈취에는 거의 뭐 전투원인데 가능성은 없고요. 뭐 저는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뭐 특수부대 작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은 이런 우라늄 탈취라는 WM 제거 작전에는 뭐 사용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 화염이 솟구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국지전은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양면 전술인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테러를 많이 이제 자행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기회에 영토 확장의 어떤 야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가 이제 이런 어떤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일단 집중적인 어떤 타격을 해서 사실상 어떤 이런 근거지를 없애고 또 실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영토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기속적으로 그쪽에 이제 레바논 남부와 북부 이어지는 그 중간 다리를 지금 파괴를 했고 그 이어서 지금 남부의 중요한 거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포격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전쟁이 어떤 면에서 좀 끝나기 전에 실질적인 좀 영토를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타격 목표점은 에너지 시설입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 공습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시설 중류 탱크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 저렇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바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쿠웨이트 유조선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곳곳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이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시설에 주로 집중 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로 군사 시설을 목표로 타격을 한다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 특히 이스라엘 저기 하이파 정유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정유 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는 것은 적은 공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높은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사일과 드론의 상당 부분이 이미 파괴가 됐고 능력이 손실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걸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고,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지금 살아있다, 건재하다, 우리를 건드리면 더 강한 그런 저항과 이 반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과 함께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협조하는 걸프 국가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예. 그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긴급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 중대한 발표를 예고를 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기다렸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종전선언도 없었고요.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면서 오히려 확전 가능성만 내비친 겁니다. We've beaten and completely decimated Iran. They are decimated, both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nd in every other way. And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자, 결국 핵심은요, 이번 전쟁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그 다른 전쟁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가 보기에는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 2-3주간 맹공을 할 건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고까지 맹공을 예고한 겁니다. 자, 일단 이것만 보면 민정우 교수님, 이제 2-3주간 뭐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사 시설이라든지 예. 그 민간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미사일 관련된 그 시설, 그다음 핵 시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데 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그 뭐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때렸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이란 내 그 테헤란의 전기가 끊겼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가스전을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 이래가지고 난방도 이제 잘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민생 관련된 그런 시설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석기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2-3주 남겨놓고 이란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공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은 없었다고 이렇게 다들 평가가 나오는데 예. 2-3주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공식화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딱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32일 만에 이란이 초토화가 됐고 이제 2-3주 군사작전만 남아있기 때문에 2-3주 군사작전을 통해서 군사 목표를 달성하면 그러면 이제 떠나겠죠. 오늘 그 떠난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얘기 안 해서 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협상의 시한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한 한 2-3주 정도를 일단 데드라인을 던진 거고, 뭐 에너지 시설 같은 거는 이제 때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동안 사실 이랬어요. 유가 때문에 손대고 있지 않았던 그 석유 시설에 대해서도요. 자, 이렇게 그동안 가장 쉬운 표적이었던 이란 석유 시설, 원래는 기회를 주려고 타격하지 않은 거다. 공격을 한다면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건드렸던 거지 앞으로는 건드릴 수 있다, 이 점을 시사를 한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 대체제로는 이게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We're now totally independent of the Middle East. We don't need their oil.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자,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유가가 뭐 난리가 나고 있지만 미국은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름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필요하면 이제 미국 와서 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트럼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니, 민정우 교수님, 본인도 정말로 이제 유가에 흔들리지 않고 이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한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이제 철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개방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군사작전을 하면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군사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남겨놓고 이제 동맹국이나 영내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미국은 중동부터 에너지 독립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 우리는 떠날 테니 우리 걸 갖다가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연설 다 지켜봤을 텐데 미국에서 사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 다변화 측면,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조용한 수혜자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하고 방산 기업들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걸 통해서 이제 나토나 여타 국민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고 이제 어떻게 무책임하지만 빠져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산 에너지를 더 홍보하는 이런 측면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전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 오늘 연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여론을 달래려는 그런 연설로 읽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측면에 오늘 연설을 보면 자화자찬을 하고 군사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이 얘기도 한 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파급력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단기적이니까 자기를 믿고 기다려달라. 여타 전쟁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고 있으니 내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가 자평이고 또 미국 여론을 달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자 오늘 이 발표를요 사실 뭐 종전선언이 혹시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이란 측에서도 아마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이란 쪽에서 의미심장한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자, 저렇게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자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바라보는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례도 하고요. 보면은 어린 아이로 보이는 사람도 보이죠. 저렇게 손도 흔들고 막 깃발도 있는데 게다가요. 자 저런 상황에서 날아가는 걸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백승호 박사, 지금 트럼프의 이 발표 후에 지금 이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란 분위기는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담화문제 저런 국민 담화를 했을까라고 해서 당황스러운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저런 선전문을 낸 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격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총력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비디오는 어떤 뭐 군사작전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내 결속을 하는 선전문으로 보이고 이제 이게 체제수호, 이 전쟁은 체제수호, 그다음에 순교 서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우리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12세 아이까지도 다 참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다. 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것도 조악한 선전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큰 의미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이 공격이 닿았을 때 우리는 그 순교 서사, 그다음에 체제 수호를 위해서 결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물이다 이렇게 보면 저런 영상물을 공개할 정도로 지금 이란도 내부 결속이 좀 다급한 상황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건 결국 핵심은 오늘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뭐 종전선언은 불구하고요. 아니 종전선언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구상조차도 지금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란이랑 협상이 뭐 잘 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출구 전략 못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협상으로 갈지 군사력을 사용하고 빠져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종전 선언을 위한 그 전쟁을 마무리할 시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2, 3주를 얘기한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설에서도 외교를 최우선시한다 한마디 하고 군사작전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외교를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오늘 연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으로서 휴전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갑자기 그 발표를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싶은 그런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 동안에 강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서 협상을 시도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2, 3주가 지난 다음에 뭐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철군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2, 3주가 어떻게 보면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어떤 그 최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